이곳은 서울의 역삼동의 오피스텔. 한 여성이 목도리를 얼굴까지 두르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녀가 향한 곳은 근처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여성은 초행길인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타야 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녀는 무엇을 보았는지 눈이 커지면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대체 이 외국인 여성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독일의 사라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남부에 위치한 바이에른주의 주도에 위치한 미넨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는데요. 독일에서 의대를 다니던 중 한국을 교환학생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는 다소 독특했습니다. 대다수의 선배들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다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흥미와 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최고 의료 선진국인 미국을 놔두고 고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식을 180도 뒤바뀌게 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2년 전 길고 길었던 2학년 학기를 마치고 잠시 일주일 정도 방학이 있었습니다. 의대는 방학이라고 해봤자 일주일 정도였고 학기 중에 끊임없는 실습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방학이 돼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인 제이미가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의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틀어놓았죠. 그때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드라마 속 한국에서 의사로 활약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빠져들었어요. 드라마 속 한국의 병원 분위기, 의료진의 열정,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로망이 생기면서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은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분야에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더 크게 움직이게 했죠. 그로부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고 쉽진 않았지만 교환학생에 합격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2월에 한국 교환학생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먼저 도시의 미관에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화면 속에서 나왔듯 한국의 도시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며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미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시 곳곳에 눈에 띄게 없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디든지 쓰레기통을 찾을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의 거리는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목격했을 때 뭔가가 놓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도로와 공원은 시민들의 양심적인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환경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공공장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도시가 이렇게 깨끗한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생활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놀라움은 학교에서 나와준 담당자를 따라 교환학생 기간 동안 묵을 오피스텔을 제공받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은 주말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담당자가 저를 맞이하러 와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중으로 인해 저는 한국인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담당자의 따뜻한 웃음과 환한 미소는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 담당자분은 제가 교환학생 기간 동안 사용할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국의 숙소에 도착한 저는 좀 색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제가 사용할 5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층에 20호가 넘는 문이 있었습니다. 내렸을 때 집집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들이나 알록달록한 아이스팩 가방 같은 걸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저는 그 박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로켓 배송이라고 적혀있는 한국말을 읽고 살짝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글자는 웬만큼 읽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혼자 속으로 설마 아직 휴전국가라서 집집마다 로켓이 배송된다고? 라고 생각하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제 표정을 본 담당자분이 해주시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전날 밤에 주문한 식료품이나 택배 상자라는 것이었죠. 로켓 배송은 해당 회사의 명칭인 거고요.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도가 생명인 채소나 고기까지도 배달이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물류 배송 체계의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속한 배송뿐만 아니라 각 주거지 앞까지 정확하고 깔끔하게 배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한국인의 탁월한 조직력과 질서를 알 수 있었죠.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식료품 택배 시스템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시간을 내서 번거롭게 재료들을 사러 가야 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한국이 선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인들의 청렴성과 양심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났고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신뢰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이것은 한국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감정에는 경외감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고 매끄러운 물류 체계와 주민들의 배려심 깊은 행동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제가 거주하게 될 오피스텔은 모던하고 청결하게 꾸며져 있었고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있어서 24시간 원하는 때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었죠. 이 순간 저의 눈은 광활한 도시 경치를 내다보며 행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환경은 독일보다 더 나은 것 같았고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단 숙소에서 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조금 긴 비행시간에 피곤했지만 곧 제가 공부하게 될 학교를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담당자가 알려준 버스 노선을 검색해 천천히 지리도 익힐 겸 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렸지만 주말이라 생각보다 배차 시간이 길었습니다. 나름 추위에 잘 견딘다 생각했지만 한국의 겨울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에 몸에 열을 내기 위해 제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던 저와는 달리 근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와 스카프를 두른 채 눈에 띄게 떨고 있었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이었죠. 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자리가 빈 의자로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앉고 나서야 그 평온함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기가 저를 누에고치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포옹이 갑자기 저를 감싸 안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추위를 풀어주는 것 같았죠. 저의 반응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뛰어난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공공 인프라의 가장 평범한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의 증거였죠. 일상 통근자들의 편안함을 위한 배려는 이전에 독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를 버스를 타고 창 밖에 서울 길거리 구경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보고 근처에 도착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째서 사람들이 병원 앞에서 모여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느라 다들 나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사람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물어봤죠. 그 사람들은 병원 관계자들로 한 달에 한 번 소외계층 지역을 찾아가 건강검진과 간단한 치료를 하는 의료봉사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교환학생이란 걸 아시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함께 의료봉사를 하러 가는 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외계층 지역을 찾아간 이유와 의료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뒤에 검진버스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 속에서는 가격이 어마어마한 특수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이 모든 걸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 지역에 도착하자 저는 그곳의 생활 환경과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환자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에게 건강검진과 간단한 치료를 진행하며 그들의 눈물과 감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검진버스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환자들을 돌봐주고 검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가능했고 혈액검사, 안과검사 등 다양한 항목들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저는 의료진들에게 인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의료 인프라가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등과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람들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의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욱 키울 수 있었고 독일에 돌아가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기자기한 일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독일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